여러분 쉐마. 쉐마 그러니까 말 같아요, 말. 옛날에 자동차. 좋아요, 좋아요. 정말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상하느라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는지 두 배든지 다 까먹을 정도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쯤 되면 다시 좀 잘 할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도 같이 인사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그 인사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락교회 청년부 여러분 잘 오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토론토에서 제일 좋은 교회 지금 참여 중이십니다. 오늘은 급한 일, 중요한 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제가 영어 단어 이렇게 읽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procrastinate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procrastinate 무슨 뜻입니까? 나락치기. 네? 이게 미룬다. 해야 될 일을 미루거나 아니면은 또 보통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rocrastination이라는 단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미루는 버릇, 꾸물거림, 또 지연, 연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이 일로 아주 지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저를 보셔야죠.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아주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혼내진 않았어요. 제가 집안에서 막내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아버지가 그 옛날에 여러분 혹시 빗자루 아십니까? 방에서 쓰는 빗자루 그거 들고 몇 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때가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제가 어릴 때는요. 여름방학을 때 한국을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있으면요. 여름방학 때 뭐 학원도 다니지 않고 그냥 거의 집에서 놀았어요. 근데 저랑 누나랑 연년생이었는데 이제 방학이 되면은 매일 집으로 신문이 옵니다. 아침에 신문이 오는데 신문이 딱 오면 딱 봐요. 제일 먼저 펼쳐보는 데가 어디냐면 저 때는 그랬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네, 혹시 그런 거 같이 느끼시는 세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을 딱 보면 오늘 무슨 방송한다는 게 쫙 나와요. 특히 그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뭐 추석이나 연초가 되면 그 며칠치를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골라 먹는 재미가 되게 재밌어요.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랑 그래 고마워요. 몇 년생이지? 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펼쳐놓고 누나랑 저랑 이제 막 뭐를 볼 것이냐 이 시간대는 뭐를 보고 저 시간대는 뭐를 보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안돼 이거는 내가 봐야 돼 자기가 봐야 돼 하면서 막 다투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학이 되면 먹고 자고 뒹굴뒹굴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또 특별히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달력입니다. 달력을 딱 걸어놓고요. 방학 언제 시작했고 언제 개학한다는 걸 딱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가 지날 때마다 엑스표시를 하죠.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또 오늘도 하루가 지났구나 짝 찍고 또 하루가 지났구나 이러면서 정말로 방학 때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표시를 할 날짜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이 중순이 지나고 개학이 점점 가까웁니다. 방학 이제 개학할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로 어린 마음에 잠이 안 와요.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학 숙제를 안 했거든요. 보통 선생님들 말도 안 되는 거 사실 그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매일매일 숙제를 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나는데 선생님들은 계획을 그렇게 하죠. 매일 요만큼씩 해라. 그래가지고 숙제를 이제 방학할 때 쫙 내주시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죠? 결국에는 다 치다 보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그리고 숙제할 거 너무나 많아. 매일매일 처음부터 해야 될 일을 그때까지 안 했으니까 큰일 나고 야단 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속도로 숙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근데 그 일주일 동안도요 막 손이 안 잡힙니다. 워낙 많이 놀아가지고 공부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통 한 3일, 4일 정도
반도 크죠. 3, 4일 정도 남겨두고 그때부터 막 전력 질주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탐구 생활 아세요? 네.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들도 있었어요? 네. 탐구 생활 켜보면은 뭐 나가서 뭐 해와라 저거 해라 그러면 맞아요. 아직 그 동네 아무데나 가서 뜯어다가 붙여놓고 파리 잡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파리 모기 잡는 거 정말 마음껏 잡아가지고 놀 수 있는데 정말 뭐 그 외의 것들. 근데 탐구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상상력이 많이 발달되죠. 원래는 거길 갔어야만 되는 건데 거의 상상을 해가지고 답을 다 답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기. 진짜 일기는요 생각이 안 나.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정말 저희 창조력과 문학적인 그 실력이 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한 달 반치를 다 쓰죠. 그거를 다 상상으로. 진짜요. 그래서 그걸 막 거의 끝냅니다. 그리고 뭐 수학 숙제도 막 진짜 어떻게 어렵게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림 숙제입니다. 그림 숙제. 정말 그림 숙제는 정말 절망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어떻든 칠해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두꺼운 붓을 주로 고릅니다. 배경 색깔, 일단 배경이 많아야 돼. 그러면 두꺼운 걸로 뭐 배경이 하얀색 아니면 뭐 다른 색 해가지고 칠하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정말 선생님들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는 어떤 색을 빨리 칠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또 좀 중학교쯤 가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연습장 공부 많이 해온 기록을 남겨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하루에 5페이지씩 막 공부한 흔적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볼펜을 5개를 쫙 붙입니다. 진짜요. 볼펜을 5개 붙여요. 그래가지고 팍 칠합니다. 그리고 막 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짜장면 짬뽕 막 씁니다. 그리고 종이를 뒤로 돌려요. 그리고 또 짜장면 짬뽕 쓰고 또 다른 색깔로 막 쓰고 그래가지고 막 보면 뭔가 한 것 같긴 한데 뭘 했는지 모르게. 정말 그때부터 정말 글씨를 예쁘게 쓰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일단은 막 써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정말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퀄러티가 아니라 중국 공장처럼 그렇게 막 숙제를 막 끝내가고요. 그러면서도 밤잠을 못 잡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희 그런 모습을 보고 부르시죠. 너 어떻게 된 거냐? 숙제를 어떻게 안 했길래 이렇게 해야 되냐? 애가 이러냐? 그러고 나서 이제 혼내시는 겁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또 울다가 또 찌질거리면서 개학날 아침까지 그 숙제를 막 해가지고 그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정말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개학 너무 무서워요. 근데요 여러분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짜증나고 그랬는데 다음 방학이 되면 어때요? 또 시작. 또 똑같아요. 나아진 일 없어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다음 방학이 되면 똑같아요. 근데 그게요 커서도 그래요. 커서도. 그 늘 미루는 습관, 나중에 하자는 습관, 뭐 놀다가 하지 않은 이런 습관이요 안 바뀌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숙제를 미루는 일부터 시작해서요 시험 공부 언제 데드라인 딱 잡아놓고 그 전에는 괜찮아 시간 있어 놀다가 마지막 전날에 막 밤새도록 막 하는 그런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 반드시 이날까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가지고 연체형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또 어디 또 친구 만나고 약속 시간 되면은요 또 왜 이렇게 또 약속 시간 전에 이렇게 거울을 보면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생겨요. 그죠? 여자분들 주로 그럴 것 같아요. 여자분들 늦는 분들은 꼭 마지막 체크하는데 그게 걸려요. 또 배가 살살 아파요. 이거 갔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하다가 그래서 약속 시간을 늦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휘치리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발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뭐 영어로 써 있는데 그분은 이런 분야만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한 이 전체 사람들 중에 20%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을 못하고 방해를 받는데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는 95%의 사람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씩은 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인정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아주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한 분인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이렇게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집중을 못해요. 마음에, 우리들의 관심과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메일 체크해야 되죠. 페이스북 체크해야 되죠. 카카오톡 체크해야 되죠. 인터넷 들어가서 또 진짜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몇 분만 하자고 시작했는데 막 정신 차려보면 벌써 몇 시간이 지나 있는, 그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신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외국 사람이라서. If you actually got bored, you might do your work. 무슨 말입니까? 진짜 네가 이제 할 게 더 이상 없어가지고 지루해지면 그때 가서야 숙제를 시작하거나 당신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저것 막 감각적인 것도 안 하다가 아 이제 진짜 집중해야지. 근데 희한하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시간입니까?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서 또 친구가 나오라고 하려. 그럼 또 나가서 밥 먹어주고 또 좀 쉬어주고 커피 마시고 그러다 보면 또 하루가 또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한 번쯤 나눠주시겠습니까? 준비된 그 페이퍼를 몇 사람이 더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설교 사상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하나 드리면서 혹시 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얼마나 프로크리스티네이션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이 종이, 펜 없는 분들은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종이 나눠주시고 쭉 좀 돌려보세요. 여기도 붙여줘도 돼요. 여기도 붙여줘도 돼요. 여기도 붙여주세요. 사진 남아 있죠? 당신의 일 미루기 수준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은 저 이제 화면에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39가지의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예와 아니오가 있죠. 예는 0점이고요. 여러분이 만약 예에다 표시하면 0점이고 아니오에 표시하면 1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그 총합을 여러분이 보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표시한 게 24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은 만성적으로 정말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미루기 습관이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점수가 14에서 23점대라면 만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6에서 13점이 평균이고 5점 이하의 사람들은 아주 생산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표시해보세요. 이거는 오래 생각할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표시를 해야 됩니다. 보자마자 표시를 해야 돼요. 한국말 어려운 분들은 옆에 사람한테 통역해달라고 하시고요. 원경자는 혹시 모자르나요, 종이? 모자라요, 종이가? 남아요? 남았어요? 몇 장 남았어요? 지금 안 받은 사람 있나요, 혹시? 안 받으신 분? 혹시 안 받았다? 몇 장 남았어요? 세주세요. 몇 장 남았나요? 그냥 눈에 딱 보자마자 여러분 치는 겁니다. 고민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것을 쓰는 거예요. 아니오가 1점입니다. 아니오가 1점이에요, 여러분.
자, 옆 사람 거 환영하지 마시고. 뒤에 건 아직 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 미루기 수준만 하시는 겁니다. 뒤에 건 아직 하지 마세요. 뒤에 거 하시는 분 있어요. 당신의 일 미루기 습관 하는 거예요. 지금 딴 거 하는 분들도 있죠. 이분은 이거 문제 있어요. 정신이 없어. 이거만 하는 거죠. 아니요. 이거만 하는 그거하고 뒤에 거. 예, 여러분 보시고 이따가 한번 여러분 그 셀 모임에서 한번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 들어보진 않을게요. 그냥 각자 이거 평가해 보시고 그냥 내가 좀 14에서 23점대가 있으면 한번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하셨어요? 아니요. 네, 그러면 놔두시고요. 이제 저를 또 보시고요. 시간이 또 없으니까 저를 보세요. 네. 자, 나중에 봅시다. 저 보세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자, 거기 또 표시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점수가 나올 텐데, 자, 지금 막 눈이 가요, 그죠? 그럼 여러분, 왜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자꾸 미루고, 뭐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이럴까? 왜 이런 습관을 갖게 되었을까? 참 궁금하잖아요? 나는 왜 그럴까?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캘거리 대학에 이분은 발음하기 좋죠. 피어스 스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판단할 때 이분이 이제 뇌 구조를 이렇게 연구를 하셨어요. 뇌 구조를 연구했는데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사람 있고 네모짝 있고 있는 거 있거든요. 예, 좋아 이거요. 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그림이 보이세요? 예, 사람이요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통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뇌 구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저 그림에서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전두엽이에요. 여러분 이마 이쪽이에요. 예. 이쪽의 부분이에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예. 그런 일을 여러분 이쪽 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거 이제 뇌 중에서 앞에 전도 연합령이라고 쓰는 거 거기 뭐 사고나 학습 등 사람 다움을 발휘한다가 저 앞에 전두엽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장기 기억 어떤 것을 기억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뒤쪽이에요. 뒤쪽 머리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옆에 보면 측도 연합령이라는 게 있어요. 측도 연합령 요 옆에 다음 장 하나 사진 보여주세요. 그 옆에만 이건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사람이 있고 그 옆에 뇌를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앞에 앞머리가 전두엽이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후신경구, 뭐 흑자핵, 경막, 편도체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림빅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한국말로는 변연계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를 하냐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성난 감정을 유발하고요. 불안과 공포 조절 또 이런 감각적인 것에 자극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옆의 뇌예요. 이게 변연계라고 하고 이걸 림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문제냐면은 이제 사진 아까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요. 이 뇌가 이제 이거 엄마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시각을 보는 뇌가 제일 먼저 발달하고 맨 마지막에까지 자라는 뇌가 어디냐면 이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뇌가 전두엽이 다 발달이 돼야지 제대로 발달돼야지 이 사람이 뭔가 판단하고 뭔가 통제를 하고 제대로 된 것을 순서대로 뭔가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ADHD라고 여러분 아시죠? ADHD 우리말로 뭐냐면 주의력 결핍 혹은 과잉 행동 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것입니다. 이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ADHD를 걸린 아이들을 보면은 주로 그 아이들은 만 5세 정도가 돼야지 그 증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부모들이 잘 몰라요. 애가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이 전두엽이 다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부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제대로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이 전두엽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이제 정상보다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뭔가 순서대로 혹은 침착하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집중을 못하고요. 참을성이 없거나 아니면 시간 개념이 없어져서 뭔가 계획을 하고 그걸 세우고 그것을 완수해내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우왕좌왕하고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요. 아까 여러분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각적인 것이 옆에서 툭 튀어나올 때 아니야 보지 말아야 돼 정신 차리자 하고 이게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면 집중하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데 이 측두엽에서 이 변연기에서 아니야 좀 놀자 아니야 이거 좀 해보자 하면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판단과 인식을 못하고 주의력을 잃게 됩니다. 필요 없는 두려움, 공포, 분노, 염려 이런 것들이 막 감정적인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일을 미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제가 공부해본 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뒤로 일을 미루는가? 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주의력이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는가? 아이들이죠. 근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 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를 하냐 하면 이 ADHD가 단지 아이들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더 문제는 성인들도 이 ADHD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 중에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뭔가 자기 이 판단과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ADHD의 증상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그것 때문에 사회활동이 되게 어려워지고 3분의 1은 잠재적으로 그게 이렇게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잘 훈련돼서 또 조절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어른들 ADHD 어른들 중에서 여러분 나이대의 사람들 중에서 과연 나는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금방 여러분 할 수 있죠. 사실은요.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자세한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부주의한 실수를 한다. 과제나 여고 활동을 할 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고 할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다. 일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신을 쏟아내는 과제를 회피한다. 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주의가 쉽게 산만해진다. 하는 일들을 자꾸 잊어버린다. 가만히 못 있고 손발을 꼼지락꼼지락거린다. 또 가만히 있으라는 상황에서 자리를 뜨고 자꾸 돌아다닌다.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죠? 또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주관적인 감정이 강하고 또 어떤 분은 조용히 가만히 여가 생활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지나치게 저처럼 말을 많이 하거나 또 참 이런 여러 사람들 표시해 보시면 거기 총점 24점 이상을 가진 경우 성인 ADHD에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걸 지금 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해주고 계세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에서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 같이 떡을 먹고 계셨어요. 떡 먹었다니까 시루떡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떡은 이제 빵이죠, 빵. 그 빵을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침 그렇게 잔치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한 가지 비유를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잔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음식을 쫙 차려놓고 종들에게 시켜서 자, 얘들아, 너희들 누구누구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음식이 다 준비됐으니까 와서 먹기만 하라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이제 그 사람들, 각각 사람들, 원래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님, 아, 예수님이, 우리 주인님이 잔치에 초대하셨는데 오시죠? 다 준비됐습니다.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지금 사가지고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나는 못 갈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나는 지금 장가를 막 가가지고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그 소식을 주인에게 알려주었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노를 내시면서 너희들 종들아, 너희들 나가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골목을 다니면서 정말 가난하고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 오라고 말해라. 먹을 게 다 있으니까 무조건 와서 먹으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 비유가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루는 습관이나 성인 ADHD하고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거기에 클루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세 종류의 사람들, 즉 주인이 오라고 다 준비됐으니까 잔치에 오라고 했던 그 초청에 거절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몇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제안에 거부했던 사람들이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모두 다 그럴싸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막 밭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땅 문서에 계약 사인을 딱 하고 그래, 이제 내가 샀구나. 그러면 내가 산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제대로 가봐야 되겠다 하고 그 땅을 지금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를 하고 왔던 종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네. 아니 지금 밭을 사는데 어떻게 잔치를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종이 물러선 거죠. 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소 5겨리를 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겨리라는 말은요, 여러분 소는요 예전에 여러분 그 소들이 뭐합니까? 밭을 갈아요. 밭을 가는데 멍에를 매요. 멍에. 소 여기에다가 멍에를 매는데 두 마리가 한 페어가 돼가지고 두 마리가 같이 그거를 매는 그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겨리라고 하면 모두 몇 마리? 10마리. 잘하지만 10마리예요. 근데 10마리를 샀으니까 이놈들 중에서 어떤 놈들을 잘 페어를 할 수 있을까? 몸집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하고 요걸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요 소를 산 사람이 10마리를 사가지고 먹을 것도 먹여야 되죠. 또 이걸 또 검사해야 되죠. 괜찮은가 건강한가 봐야 되죠. 이거 뭐 잔치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참여하기가 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이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또 나온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세 번째는 이제 막 장가를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인가요? 장가 가는데 잔치 차면 뭐가 문제죠? 아십니까 여러분? 손 안 들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예, 군대, 장가 가면 군대 면제. 네, 그럴싸한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결혼 풍습이,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며칠 동안 하는지 아세요? 7일. 이스라엘 결혼식을 7일 동안 진행돼요. 아주 긴 풍습이에요. 같이 잔치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지금 막 장가 그 결혼 때문에 막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저도 결혼해 보니까요, 결혼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랑 저랑 결혼식 다 끝내고 저녁 먹으러 둘이 딱 갈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다. 또 목사님 앞에서 딱 서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또 하루 종일 사람들 앞에 가지고 막 계속 웃어야 되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압니다. 그게 힘들다는 것을. 진짜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면 진짜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여성분들은 이 머리 이거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이거 까만 이거 핀 있잖아요. 그거 수십 개를 박아놓고 여기다가 머리를 딱 이렇게 잡아주려고. 맞습니까? 네. 그거 다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결혼한 사람은 막 아내랑 단둘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잔치라뇨. 짜증나는 거죠. 황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아이고 제가 막 장가들었잖아요. 내가 7일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이 맞습니다. 그럴싸하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들이 가서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공통점을 보면 다들 그럴싸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이 소위 말해서 아주 이들이 했던 일들은 아주 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소를 사가지고 시험하러 간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빨리 시험해서 잘못된 놈이 있으면 그걸 바꿔야죠.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죠. 그죠? 세 번째는 왜 그럴까요? 세 번째는 제가 설명하기 조금 무하지만 어떻든 간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그죠? 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들 역시 아주 긴급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주 하는 실수가 뭡니까?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혹은 주의력이 산만한 사람들은요, 주로 급해 보이고 뭔가 먼저 땡기는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교육을 통해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돼. 주로 전교육은 멀리 보거든요. 계획을 착착 세워서 이거는 내가 오늘 이만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판단이 착착착 해야 되는데 이때 이 변형계가 워킹을 하면서 이거 좀 해볼까? 이거 좀 해볼까? 그거 땡기는데? 이거 좀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감정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세워놓은 계획들이 자꾸 감정적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요, 그런 걸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세일은 오늘 끝납니다.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더 이상 재고가 없습니다. 막 하면서 막 광고를 확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눈이 머는 거예요. 뭔가 당장 해야 될 것 같다. 뭔가 이걸 지금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팍팍팍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감각과 감정과 어떤 느낌, 이런 것에 주의력을 뺏기고 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늘 놓치고 늘 급한 일에 쫓기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벼락치기로 그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벼락치기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이게 참 인생이 그래요. 사람이 삶을 사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고 정말 함께 나누고 뭔가 정말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데요, 주로 많은 남자들이 그러죠. 아빠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빠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만약 내가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그런 막 생각이 막 염려와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대화와 의미 있는 관계인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에 급한 일에 자꾸 뺏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들은 논리적인 사고가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덜 흔들리는 편들인데 여성분들이 광고나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거, 충동 구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아주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있을까? 세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너무 급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지만 주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사회적으로 되게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1년 전에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2주 새가족반과 같이 있으면 바로 셀로 올라가죠. 그래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2주만 지나면 이제 청년부 멤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락교회 어른들은요, 새 교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아요. 어떤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식 풀 멤버십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라고 써있냐면 가등록이라고 씁니다. 등록 교인이 아니라 그냥 잠시 템포러리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요람에도 안 나오고요. 그냥 교회 교적부에만 컴퓨터 상에서만 나옵니다. 가등록 교인으로. 근데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무려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교육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요. 이런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아니 어떻게 그 한 번의 교육을 못 받는가?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항변하냐면 내가 바빠서. 그분이 참 바쁜 분이긴 해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분이 만약에 어떤 운전하다가 뭐 여러분 잘못하면 코트 가잖아요. 코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가 아프면 갑자기 아프면 병원 안 갑니까? 병원 가죠. 그죠? 배고프면 뭐 일하다가도 오늘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안 가겠습니까? 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진짜 긴급한 일이 뭔지 모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그러면서 말로는 내가 바빠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분류의 사람들 겉으로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중에 혹시 시간이 남아들어서 오신 분 있습니까? 다 그걸 다 제쳐놓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넌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들어보면 다 그럴싸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공부해야죠. 여러분 나이 일해야죠. 사람 만나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당신이 생각할 때 바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이를 뺏기고 저리 뺏기고 요리 뺏기다 보면 결국에는 뭘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지어 아까 말했던 그 성도님은 1년이 지나도 그걸 못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갈게요. 내가 좀 나중에 좀 또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러다가 결국 시간만 지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만약 아까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성인 ADHD 저 해당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조금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아들이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다 유전입니다, 유전.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훈련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감각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내 마음이 확 올라오면
막 오늘은 오늘 공부할 기분 아니야. 덥고 말이야. 나자 하고 막 나오거나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막 집중 못하고 이런 일들은요 버릇이에요.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만약 성인 ADHD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훈련으로 고칠 수가 있대요. 정말 훈련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 지금 제가 말씀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어떻든 제일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항상 뭐가 정말 중요한 거냐 그 계획을 하나씩 세워나가요. 바쁘고 급한 일, 내 격정적인 일, 충동적인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세워놓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신앙에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 여러분 안에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 딱 잡아놓은 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뺏깁니다. 이 일로 저 일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바이러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않는 이것도 바이러스. 자꾸 그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탄으로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급한 일, 중요한 일. 우리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세우고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또한 어떤 일이냐 하면 긴급한 일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 너희들이 들로 산으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 일이지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될 일들, 중요하면서도 가장 긴급한 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그런 표현 잘 안 써요. 강권해서 사람들을 좀 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오세요. 정말 당신에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십시오. 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죠? 준비하라.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제가 지난주에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저 사람 뭐 괜찮을 거야. 저 사람 뭐 천천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그 가치, 그 제일 중요한 가치를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과 긴급한 일에 의해서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가장 긴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